안녕하십니까. 아메리츠 파이낸셜 수석 부사장 이용돈입니다. 7월 17일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기 7월 16일로 잘못되어 있는데요. 오늘 17일 월요일이고요. 우선 뉴욕 증시를 좀 알아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이 세계 최대 기업들의 분기 보고서에 대비하면서 월요일 주가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일단 투자자들은 이번 주 나오는 2분기 기업 실적과 경제 지표 등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펩시하고 JP모건 체이스, 델타 항공과 같은 회사들이 지난주에 자사의 최신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주는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등 주요 은행들이 분기 실적을 하고요. 유나이티드 에어와 그다음에 존슨앤존슨을 비롯해서 테슬라, 넷플릭스 등의 실적도 나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월가에서는 2분기에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팩트셋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은 S&P 500 지수에 상장된 기업들의 2분기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7% 이상 줄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를 다시 돌아보면요. S&P 500 지수하고 나스닥 지수가 금요일 약간 하락하긴 했지만 미국의 3대 주요 지수는 강한 한 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유로는 지금까지 나온 기업들의 실적은 대체로 예상을 웃돌았기 때문입니다. 이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은 주가를 지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얘기인데요. 다만 이러한 분위기가 이달 말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고요. 또한 이번 주는 다음 주 예정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연방준비제도 당국자들의 발언이 금지되는 블랙아웃 기간이기도 합니다. 블랙아웃이 됐던 뭐가 됐던 이미 시장은 연준이 7월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거의 97%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힌트를 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소매 판매하고 산업 생산 등의 지표가 발표되는데요. 경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커진 상황에서 미국의 소비가 연착륙 기대를 높여줄지 주목이 되고요. S&P 500의 지수 내에서는 금융, 기술, 임의 소비재 관련주가 오르고 유틸리티, 통신, 헬스, 부동산 관련주는 하락 중입니다. 개별 종목 중에는 테슬라의 주가는 사이버 트럭 출시 소식에 2% 이상 오르고 있고요. 포드는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출시에 맞춰 자사의 전기 트럭 F150 라이트닝의 가격을 인하했다는 소식에 3% 이상 하락 중입니다. 포드 자동차는 오늘 전기 픽업 트럭 F150 라이트닝의 가격을 최대 $10,000 가까이 인하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가격 인하 결정은 생산량 증가와 배터리 비용 절감에 따른 조치라고 포드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발표는 지난해 미국 전기차 시장 2위에 올랐던 포드가 올해 상반기 5위로 미끄러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가 $10,000까지도 가격 인하를 한다는 그런 소식이고요. 리비안의 주가는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출시에 경쟁력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에 1% 이상 하락했습니다. 자, 스톤엑스의 캐트린 루니베라 수석 전략가는요, 현재 경제 상황을 골디락스 시나리오라고 표현했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에서 실업률이 낮고 인플레이션은 둔화되고 있는데 이는 경제가 부드럽게 점차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유럽 증시는 중국의 경제 지표 부진 소식에 일자리 하락했고요. 국제 유가도 중국의 지표 부진에 하락했습니다. 자,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실적 발표하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내일 뱅크 오브 아메리카하고 몰건 스탠리가 비포 더 벨이라고 되어 있죠. 수요일에는 골드만삭스 그리고 넷플릭스, 테슬라, IBM,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애프터 더 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hursday 목요일에는 존슨앤존슨하고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비포 더 벨에 발표한다는 내용인데요. 보다 보면 비포 더 벨하고 애프터 더 벨이라는 주식 시장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잠깐 살펴보면요. 비포 더 벨은 뭐 당연히 주식 시장이 오픈되기 전에 발생되는 사건 또는 정보를 의미하겠죠. 주식 시장이 아직 오픈되지 않았을 때 주식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벤트 또는 발표가 있을 때 사용이 주로 되고요. 보통 이 시간에는 기업 실적 발표, 경제 지표 발표, 중요 뉴스 발표 등이 포함될 때가 많습니다. 애프터 더 벨은 주식 시장이 닫힌 후 발생하는 사건 또는 정보를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정보는 다음 거래일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때 발표를 하는 겁니다. 비포 더 벨은 주식 시장이 오픈되기 전에 발생하는 이벤트, 애프터 더 벨은 주식 시장이 닫힌 후 발생하는 이벤트를 가리킨다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연방 당국의 압박 등으로 크게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당초 직원들에 대한 구조조정 규모가 수십 명에서 수백 명 수준으로 알려졌었는데 실제 규모가 1,000명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고 단행 전에 바이낸스의 전 세계 직원은 8천 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구조조정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자, 이렇게 바이낸스가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게 된 데에는 연방 당국의 전방위 압박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5일 연방증권거래위원회 SEC는 바이낸스와 자오 창펑 CEO에 대해 증권 관련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고요. 연방 법무부의 기소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바이낸스가 돈 세탁 방지에 관한 규제를 위반한 혐의에 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아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뉴스가 아닌가 싶은데요. 임금 협상을 두고 사측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가 오는 24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항공업은요, 필수 공익 사업장으로 지정돼서 파업 시에도 국제선은 80%, 제주 노선은 70%, 국내선은 50% 이상의 인력을 유지해야 한다는군요. 자, 그래서 여름 휴가 시즌을 맞아 이용자가 많아질 국제선의 경우 파업 참여 인력이 20%로 제한돼 대다수의 항공편이 운항에 차질은 없겠지만 일부 승객들은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파업이 강행될 경우 LA 등 북미 노선도 결항과 지연 등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상 경제 읽어주는 남자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